안녕하세요. 송집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아지 설사 치료 및 예방,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송아지 설사로 인한 피해가 클 수도 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영상인데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표현 없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 내용은 한우 교육 강의와 인터넷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관찰하며 경험한 것들로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설사 예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송아지 설사가 빈번한 3월 말부터 7월까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파리나 모기 그리고 벌레 등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생물이나 생균제를 급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시기에 발효보다 부패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겁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바닥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바닥이 질게 되면 아무래도 유해균들이 많을 거고요. 송아지 방만이라도 두툼하게 깔아주시고요. 왕겨나 톱밥보다는 볏짚을 깔아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 입안에 어떤 깔 집힌 경우가 깨끗한지 체크를 해보세요. 설사가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퇴비를 치운 후에 생석회를 뿌리거나 송아지 입이 닿을 만한 곳에 불소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퇴비를 재활용해서 다시 우방에 까는 경우에 소들이 잘 하다 먹습니다. 이상하게 한 마리가 시작하면 송아지도 따라하더군요. 부숙이 잘 된 퇴비는 고온에 의해서 유해균이 줄어들지만 어중간하게 톱밥과 섞어서 수분만 낮춰서 재활용하다간 송아지 설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해썹 교육 때 친환경적인 소독 방법으로 구연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제역이 돌 때에 구연산과 유산균으로 소독한다는 내용도 봤었고요. 화학제품 소독제의 경우에 소에게 뿌려질까봐 염려스럽기에 개인적으로는 구연산이나 유산균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미생물을 뿌려주는 것도 우방 내에 유익균 우점에 좋으니 설사가 많은 시기라면 송아지 방만이라도 분무기를 들고 3일 간격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개 분무 시설이 되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씨와 관련해서 송아지 설사는 비 온 후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소독은 비가 오기 전날에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독이든지 비 오기 전에 해주면 설사 발병이 줄어들며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설사하는 개체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설사 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걸러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식이성 설사, 세균성 설사, 바이러스성 설사, 피설사 등이 있을 건데요. 예전에 인상 깊었던 강의가 설사 키트를 찍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대한 이유도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설사하고 나면 치료 방식이 되게 비슷하며 대부분 주사제 찌르거나 경구투여 물약을 먹인다라는 거였습니다.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설사치료법이라고 정리된 글을 보아도 항생제와 지사제 처방이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의사님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이니 주사만 찌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변에서 구전민요처럼 전해지는 경구용 물약을 먹이는 것을 먼저 경험했었기에 꿈틀 때는 송아지에게 주사 찌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각종 카페나 밴드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등을 경험하면서 치료 방식도 어느 정도 정형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아지 설사 시의 절식이나 금식은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제외하는 편입니다. 식이성 설사의 경우에 어미 비유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를 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몸속 지방을 녹여서 내보낸다고 하기에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덱소론 주사하면 어미 젖 줄어든다고 하는데 분만칸에 스탄촌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시도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갖춰지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사는 시작 발견이 가장 중요하며 첫날은 오염물 배출 위해서 지사제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틀째부터 지사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안 써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면서 지사제 사용을 점점 줄이게 됐습니다. 소밥주는 시간 이외에도 한두 번은 송아지 활동성이나 젖을 먹었는지 입안 속 온도는 어떤지 체크해주세요.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다고 한다면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 잘 관찰하세요.
관찰을 잘해서 빠르게 대처하면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사보다는 경구용 물약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경구용 물약 항생제, 소화제, 생균제, 전해질 등. 송아지는 설사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탈수 때문에 죽는다라고 강의를 들었으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탈수 보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해질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몸이 아플 때는 주사를 놓고 빨리 퇴근하기도 합니다. 경구투여가 상당히 피곤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송아지 분만 시에 분말 초유를 가능하면 꼭 먹여주세요. 비싸고 아이주지 함량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미소 젖꼭지 관리가 힘들다면 설사가 쉽게 발생합니다. 어미 초유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 희석의 개념으로 먹이고요. 어미 초유 섭취가 늦어졌을 때에 긴급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라고 먹입니다. 겨울철에 먹여주면 기운 차리면서 기립하는 게 더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대용유로 보조 포유를 할 수 없을까 해서 테스트했었는데요. 초산후의 경우에 젖이 부족하기에 타이밍만 잘 맞추면 보조 포유의 형태로 어느 정도 대용유까지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대용유에 사람 먹는 유산균을 1봉지 섞어줍니다. 예전에 유산균을 들고 다니면서 생후 일주일 정도까지 전부 먹여본 경험이 있는데요. 설사하는 송아지도 특별히 안구암몰이나 기운 처지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유산균만으로 변 색상이 밝은 노란색이 되면서 나아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산균 수월하게 먹이기 위해서 분말 초유에도 향이나 맛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유산균 한 봉지를 섞어서 먹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대용유를 먹일 때에도 비슷한 향이나 맛이 나서 거부를 덜 하는 것 같나. 초산후의 경우에 젖이 부족하고 전몸살로 어미가 초반에 빙빙 돌거나 차버리기에 송아지는 젖을 먹는 양이나 횟수가 적습니다. 처음에 분말 초유를 맛보기로 먹인다면 젖병 감각을 익히게 되고요. 다음 날에도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배가 고프면 대용유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며칠만 하면 우방 밖에서 젖병을 물릴 수 있기도 합니다. 경산후의 경우에는 어미 젖이 초산후보다 많기에 분말 초유를 먹이더라도 그 사이에 어미 젖 빨면서 젖병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몇 마리 더 테스트를 해보고 정리해볼 내용입니다. 제각은 필수이며 어미소 성향에 대해서 모른다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우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셋째, 심한 설사나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주사와 경구용 물약을 병행합니다. 주사는 뒷다리 쪽에는 신경이 있으니 되도록 목 쪽에 놓습니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송아지가 제대로 못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액 처치는 꼭 배우고 싶은 부분이나 현재까지 못합니다. 못하는 방식이기에 어떤 설명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액 처치를 못해서 경구용 물약을 먼저 사용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안구암몰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온에 꼭 신경 써주세요. 여름, 겨울 구분 없이 설사하고 나면 탈수로 저체온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아주 차갑습니다. 부족한 수분 보충하려고 물통 앞에 서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밀사의 경우에 소변과 대변으로 바닥 관리가 힘들겠지만 볏짚 한 롤 다 때려 넣겠단 마인드로 송아지가 자주 앉는 자리를 관찰하셨다가 깔짚을 두툼하게 계속 보충해주세요. 찬물 먹고 다시 축축하고 찬 바닥에 앉아있다가 또 설사하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설사 케이스별 약품에 관한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농장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질문 게시글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답글이 다 정답도 아닌 경우도 있으며 내 농장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호흡기 같은 경우도 초반에 지속성 항생제 센 걸 주사하라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치료할 약이 없다며 약한 약부터 쓰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약품에 관한 내용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에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에게 다양한 경험담을 듣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잘못될까봐 알려주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백신은 꼭 해주세요. 로타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국산은 송아지에게 경구투여도 가능하니 어떻게 할지 잘 결정을 해두세요. 수입산은 대장균까지 되는 거라 편할 거고요.
효과는 대부분 수입산이 좋다고 말하던데 최근에 약품 가게 사장님은 국산이 더 좋다고 말하더군요. 그걸 팔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산이 효과가 더 좋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써보고 더 잘 듣는다 싶은 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안 들으면 다른 걸로 갈아타시고요. 국산의 경우 6주 4주 로타 코로나 접종이며 2주의 대장균인데요. 이것도 약품 가게 직원마다 말이 다릅니다. 4주 접종 때 대장균도 섞어서 놓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든 백신이든 자신이 방식을 결정하라는 거고요. 뭐든 스스로 알아보고 하세요. 설사 사진은 최대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나 책을 찾아서 보세요. 많이 보는 만큼 더 상황에 대처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정로안을 먹이는 방법도 적용을 해봤는데요. 송아지가 커지면 노동력이 상당히 소모되는 느낌이었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더라도 알약을 자꾸 밀어내기에 먹이기 어려웠습니다. 물약도 흘려서 먹이는 것처럼 억지로 안 먹이는 타입이라 이 부분은 카테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할지 고민이긴 합니다. 설사를 연변 형태로 지속하는 송아지의 경우에는 설탕을 주기적으로 사료 위에 드레싱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물총 쏘듯 설사하던 송아지 2마리가 관리 가능한 칸에 있어서 테스트로 해봤었는데 성우가 되고 난 후에 보니 다른 소에 비해서 크게 성장이 뒤처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크던 소는 어릴 때 호흡기 쪽 질병을 앓았던 개체가 많았습니다. 피설사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원충성이든 아니면 큰 소에 바쳤든 말이죠. 피설사 때는 절식하면 송아지가 한순간에 확 처질 수도 있으니 젖먹는 거 체크하세요. 무엇보다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꼭 유념해주세요. 검은 똥 바닥 속에서 피설사도 찾아내셔야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송아지 엉덩이 잘 보세요. CCTV 설치하시고 문제 있는 우방은 꼭 돌려보세요. CCTV 없다면 몸으로 떼어야 하고요. 기억을 최대한 짜내서 쓴다고 썼는데 영상 만들고 나면 빠진 부분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아지 하늘나라로 많이 보내면서 얻은 경험들 정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설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요. 저는 현재에도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설사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 농장에 반영 가능한 부분만 테스트 후에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아지 설사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